오늘 답사를 떠나볼 우리 동네는 항구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이곳 항구동에는 어떤 이야기가 녹아 있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요,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답사하기. 자, 오늘은 어떤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화면 뒤로 보이겠죠? 네. 북부 해수욕장. 오늘날에는 사실 영일대 해수욕장이 맞는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북부 해수욕장으로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 이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동네 이름이 네. 항구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항구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항이 바다를 낀 항구 도시라면 이 항구동이야말로 포항의 정체성이 있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라면은 동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포항의 역사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동네, 항구로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동네가 이 동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네. 이 항구동이 처음부터 항구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오. 거슬러 올라가면 아호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호동이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일대 해수욕장, 그곳은요 항구동이라는 동네고요. 그 전에는 아호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의 발자취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만나보시죠. 항구동의 옛 지명이 아호동이었다는 사실은 포항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호동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오래된 제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저도 십수년간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포항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이곳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현판에 보시다시피 아호동 제당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호동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 사실 포항에는 3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3호. 두호, 한호, 그리고 아호인데 두호, 한호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현재 동네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네. 아호만 이제 아호동이라기보다는 현재는 항구동이라고 이제 불려져 있는데 그러한 아호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현판에 보면 아호동 제당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사실 내륙 지방에서는 이러한 제당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바닷가 지역, 우리 포항을 비롯한 바닷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네. 어딘가에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닷가 지역에는 아직 이러한 재량이 남아있고요. 네. 지금 주변에 보면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그렇죠. 이러한 아파트 지역에 이러한 옛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재당의 오늘날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아파트들이 있던 곳은 기존에 산이었고 그 산 안에는 맞습니다. 제당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만나는 새로운 발견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객선 터미널과 포항 구항이 있어서 바다와 육지를 잇는 역할을 하는 포항 항구동.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고 바다와 함께 성장했던 항구도시 포항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항구동에서 이어갑니다. 우리 포항의 큰 관문 중에 하나죠. 여객선 터미널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학산 위로 자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조금 떨어졌을 때 전체를 조망하는 어떤 그런 시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곳 학산이 가장 바다에 가까이 있는 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항구동, 오늘의 주제인 항구동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동빈내양이 영일만 바다를 만나는 그러한 풍광, 저는 그게 가장 포항의 아름다운 곳이자 포항의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곳이 아름다운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포항은 뭐 지금은 우리가 철강 도시고 또 여러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태생적으로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다라는 장점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양 도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해양 도시는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포항 항구가 결국은 포항의 정체성이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포항 항이거든요. 네. 내년이면 어떤 국기항으로 개항한 지가 100년이 되는 오. 항입니다. 그런 곳을 바라보는 이곳, 그래서 포항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변가에서 포항의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만 걸어보시면 더 아름다운 포항의 풍광을 널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포항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 여유와 낭만이 있는 이곳에서 항구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또 한 바퀴 돌아 다시 해수욕장 바닷가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바다로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역사적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곳이 북부 해수욕장인데요. 네. 지금은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이는 마치 우리가 항구동을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호동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북부 해수욕장은 사실은 북부라는 지명은 요즘은 많이 이제 안 사용하죠. 뭐 맞습니다. 중앙이니 남부니 북부니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지어질 때 네. 앞서 제가 아호동 말씀드렸듯이 여러 해수욕장 이름을 공모할 때 아호 해수욕장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호동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또 북부 해수욕장에 어떤 해상 누각이 영일대라는 이름으로 생기면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이 영일대 해수욕장을 걷다 보면은 우리 포항 스틸 철의 고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스틸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도 볼 수 있는데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항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역사는 어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느냐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곳 바닷가는 산업과 그리고 레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문화까지, 그래서 이제 스틸 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또 전시가 되어 있는 거, 정말 이곳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호동에서 항구동까지 북부 해수욕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배워봤고요.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스틸 아트 작품들까지도 여러분들 포항에 오시면은 또 포항 시민이라면은 한박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항구동의 옛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여행 떠나보세요. 저는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시인 활동도 하고 국악 활동도 하고 이렇게 4가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자 시인이자 국악인으로 한적한 시골에서 전혀 한적하지 않게 만능 제주꾼의 삶을 살아가는 오남률 씨. 서너 개의 직업으로 그 누구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인생을 그려가는 그의 일상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포항의 한 산골 마을. 오늘의 주인공 오낙률 씨의 첫 번째 직업, 속 키우는 농부로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 사료 주러 아침에는 사료 주고 저녁에 집 주는데 볏짚 줬어요. 포항이 고향인 오낙률 씨는 30여 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10마리 정도이던 소는 6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소들을 돌봐야 하니 웬만한 정성과 뚝심이 아니면 힘든 작업이죠. 소 기른 지는 뭐 한 30년 또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뭐 수십 두 이상으로 이런 먹이기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직함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소. 그런 생명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보는 일. 시인의 눈을 가진 오낙률 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특별한 의미로 읽힙니다. 제가 소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의 일생을 송아지 때부터 그 일생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소의 마지막까지 농사 잘 되면 살 잘 찌고 잘 크고 새끼 잘 놓고 또 이렇게 가끔씩 새끼를 낳아놓고 주인 보고 이래 웃어요. 자랑하듯이. 이빨이 보이기 희죽이 웃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상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소를 돌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작은 방 안, 낡은 책상. 여기가 그의 두 번째 직장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 시인 오낙률이 되는 시간인데요. 그에게 시는 오랜 벗이기도 하죠. 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그때쯤에 소월 시집이었을 겁니다. 그 빨간색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소월 시집 한 권을 달달 외웠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 외우면서
그 시를 그때부터 시를 습작이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제 독학이 된 셈이죠. 외우면서 유명하신 분의 시를 흉내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그분의 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하면서 독학이 됐다고 봐야죠. 중학교 시절 문학소년이 가슴에 품었던 시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아름답게 연그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마침내 문단에 등단했고요.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습작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뭐 노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습작을 주로 이제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노트에 주로 써가 찢어내고 다시 써 고치면 다 찢어내고 이러면 대학 노트 이런 두꺼운 걸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다 찢어지고 실제로 시집을 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쓸만한 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쓰기도 하고 보강을 해서 용기를 내서 첫 시집 다이안에게 쓰는 편지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시가 어느 독자의 가슴에 홀씨처럼 날아가 무사히 뿌리내리고 또 하나의 희망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는 시인. 그에게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제 전부, 의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죠. 의식이 항상 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의식의 이 안테나처럼 세워두고 모든 사물을 접한다든가 뭐 일상을 한다든가 모든 대상을 그게 일단 토영을 시켜가 이게 시적 대상이 되는가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식의 그 비교를 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가 거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인의 눈으로 보면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시인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노래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농부 시인 오낙률 씨의 또 다른 직업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숲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 시조창을 좀 하는데 여기서 경치 좋은 곳에서 한 곡 불러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렸습니다. 우와, 자리 제대로 잡고 의상도 제대로 갖추고 지금부터는 국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국악 중에서도 그의 전문 분야는 시조창입니다. 반주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서 좋고요. 또 제가 그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시조창을 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쁩니다.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12 난간 펴곡대 제가 시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농업은 우리 생업이 되고 또 국악은 시인으로서 날개 혹은 장식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인으로서 아주 후세까지 읽혀지는 시 한두 편 남기고 싶은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며 생활을 일구고 시를 지으며 삶을 채워가는 농부 시인. 오낙률 씨가 산골에서 전해올 또 다른 노래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포도, 겨울철 최고의 간식 곶감,
그리고 영동에서 나는 새우젓? 그뿐만 아니라 집 나간 입맛 되살리는 각종 젓갈까지 가득한 이곳. 산속 토굴이 만들어낸 기막힌 운명의 맛.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영동의 산속 깊은 곳. 서늘하게 느껴지는 토굴에 들어왔는데요. 정체불명의 빨간 통이 가득합니다. 빨간 통들의 주인일까요?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빨간 통에 한가득 담긴 건 새우젓. 새우젓 향이 이곳까지 진동할 것 같은데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간을 보는 이 사람. 기왕 새우젓 장사를 할 바에는 굴이 많다고 하니 좀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숙성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물색을 해보니까 마침 이제 이런 굴이 방치되어 있는 굴이 있어서 영동군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굴은 그러면 자연굴인 건가요? 여기는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강제징용에 의해서 끌려와서 손으로 판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인데 용도는 일제시대 때 탄약고로 쓰였던 그런 토굴입니다. 6.25 때는 피난처로 쓰였고요. 강제노역, 자원약탈, 일제강점기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동굴 진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현재 300kg짜리 대형 드럼통 수십 개가 들어차 있는데요. 지금은 김종복 대표의 손을 통해 각종 젓갈을 품고 있는 토굴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석어젓을 비롯해 각종 젓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이곳은 이제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새우젓을 담글 수 있는 그 새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이걸 중화젓이라고 하거든요. 중화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워 먹는 대하 아시죠? 대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젓을 담으면 이게 상당히 맛있는 젓갈인데 왜 이걸로 김장을 했을 때 맛이 있냐면 살이 많아서 우리가 육젓 같은 거 드실 때 보면 살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구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육젓보다 사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더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이게 과연 여기서 팔릴까 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젓갈을 구비해 놓게 돼서 이제 이것도 숙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드시는 분들만 드세요. 아시는 분들. 무더위가 이어진 어느 날. 현재 기온은 얼마나 될까요? 토굴박 온도는 30도 가까이 됐는데요. 많은 젓갈이 자리한 토굴 속 온도는 늘 12도에서 14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하죠. 저온 창고에 넣어놓는 거하고 이 토굴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습도나 온도가 1년 4계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냉동 창고나 이런 데는 그 제상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그런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통 한 연중 몇 도 정도? 연중 13도고요. 습도는 80%. 젓갈을 그 숙성하기에는 최적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될수록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곳에는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8년 된 새우젓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찾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프시면 병원 가시라고 그래요. 이게 인터넷상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새우젓이에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만병통치약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토굴이 갖는 신비한 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산속 토굴을 벗어나 영동 시내로 들어오면 시장 안에 자리 잡은 김종복 대표의 젓갈 판매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각종 젓갈이 전시돼 있는데요. 택배 주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젓갈은 중요한 식재료일 텐데요. 강경을 갔는데 근데 제가 찾는 그런 젓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포를 가게 됐고 목포에서 수소문에서 좋은 그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 타고 미원 탄 새우젓은 돈 주고 살려면 아무 데 가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 비결은 토굴에서 숙성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가미를 해서 판다든가 인위적인 맛을 안 내고 토굴에서 저온 숙성해서 파는 데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과 물을 섞어 만든 새우젓과는 달리 오로지 소금과 새우만 넣어 만든 것이 김종복 대표의 비법인데요. 그래서인지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90%라고 합니다. 택배가 많아요. 새벽에 2시쯤 들어가면은 초저녁이고 보통 한 3시, 4시 들어가서 잠깐 잠자고 9시 되면 또 문 열고 그러는 그 정도로 바빠요. 김장철이 되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뭐 나 주어진 거니까 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거보다는 잘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얘는 제가 10년 전에 이게 아이스크림 냉장고 중고 그때 당시 한 10여 년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구 그 중고 시장에 가서 사다가 요것만 제가 디자인해서 입혔어요. 네. 처음 장사 시작하신 그렇죠. 애착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동에 와서 시작한 포도농사. 쉽게 생각하고 덤빈 일은 실패로 끝나고 돌고 돌아 이렇게 새우젓과 인연이 닿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인정받고 얻어낸 결실. 다양한 상들이 김종복 대표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영동도 젓갈의 그 메카로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꿈이 있다면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골목이 젓갈집이 좀 몇 군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젓갈 한번 창업 한번 해보겠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뭐 유통 과정이라든가 또 어디서 물건을 해온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기 때문에. 자신만의 비법과 양심을 무기 삼아 건강한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종복 대표.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을 위해, 내가 파는 상품의 믿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날이 좋아서, 숲이 좋아서, 가을이 적당해서 제주와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 오늘 저와 오름 가실래요? 여기가 그래, 따라비 오름. 둘레길 너무 예뻐. 평야야. 와.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우리 또 해설사분이 또 한 분 계신다 그랬는데 어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영삼 해설사님?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해설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 나이를 갖고 있어서. 50대 중반이요? 네. 야, 그러면 이런 피부와 이런 건강미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오름? 맞습니다. 오름에 올라가면 네네. 오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이 있잖아요. 피톤치드. 그렇죠. 그 덕으로. 그 덕으로 매일 마사지를 하고 계시군요. 팩도 한 번씩 하고.
그럼 저도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럼 피톤치드 1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오름의 군락인 동쪽에서도 멋진 자태를 자랑해 인기가 많은 곳이죠. 초록초록한 따라비에도 조금씩 가을이 물들고 있답니다. 사계절 푸른 오름이지만 바람과 햇살은 가을가을합니다.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여기 저 안내판이 있네요. 네, 이 네. 따라비 오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따라비 오름은 말급평터로 터진 3개의 군부리가 있는데 그 중심에 두고 들어가 보면 그 말급평 군부리가 쌍으로 붙어 있는 말굽처럼 생긴 이제 군부리가 붙어 있는. 예, 그래서 3개의 원형 분라구와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오름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북쪽에는 새끼 오름이라든가 동쪽에 모지 오름, 장자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격이다. 어른이라 그러죠. 그래서 딸애비라고 불렀던 것이 따라비로 와전되게 불리고 있다. 딸 애비, 딸 아비. 네, 이런 네, 네, 식인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가보면 이제 딱 무슨 왜 딸아비 오름인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아, 귀엽다. 가을 억새가 필 무렵 따라비는 사람들로 물결치죠. 걷는 거랑 별로 안 친한 좌 선생도 기분 좋게 걷는 것 같은데요. 낮게 이어지던 길은 조금씩 오르막을 향하는데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걸으면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산이 들어간 이름도 있고 산과 오름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어져 있는데 산, 매, 봉, 악. 아, 산매, 봉, 아, 이것들이 모두 다 오름이다. 그런데 악자가 들어간 것들은 어떤 좀 오름이 거친, 높은, 거칠은 오름을 얘기하고 산은 목사나 현청, 현감들이 있었던 뒷동네에 뒤에 있는 오름들은 산이라 불러졌고. 아, 조선시대에. 예, 그렇죠. 그러면 봉자는 그 조선시대 봉수, 봉화가 있었던 곳들을 봉자가 봉화, 불러서, 봉화. 예. 봉자가 들어간 오름들은 해안변으로만 위치를 거의 대체로 하고 있죠. 근데 그냥 운동겸으로만 왔었는데 이렇게 또 제주의 그 역사 그리고 이게 설 이런 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뭔가 또 새로워 보입니다. 제주에 오름에 오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멀리 보일 수 있는 풍광이에요. 그 풍광의 아름다움을 빼면 안 되죠. 30분 남짓 오르면 이렇게 선물 같은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억새가 일렁이는 길을 따라 시선을 멀리 두면 탁 트인 사방에 펼쳐지는 풍경. 오름에서만 만날 수 있죠. 좋다. 시원하죠? 힘들었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피톤치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이제는 좀 채워가지고 고기랑 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채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밥 먹어야지. 어떨 건 이게? 예? 한 군데 더 가야 돼요. 농담하지 마세요. 갑자기 여기. 농담. 하루에 오르면 하루나만 가는 거. 이번은 2개 가래. 나 안 하지. 안 가. 나 먼저 가면 그래. 밥 먹으러 가야지, 삼촌. 그렇게 끌려왔지만 이 풍경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숲이 울창한 걷구리 오름.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입구부터 나무가 울창한데요. 숲이 가득한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이게 조금 좀 미끄럽다, 얘. 아이, 그건 안. 오름 다닐 때는 늘 운동화나 이런 걸 신고 다녀. 습도가 많을 땐 미끄럼을 꼭 조심해. 우리 따라비 오름 아까 갔던 거기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는 거의 자연 그대로. 그죠, 아주 다르죠. 그래서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거기는 늘 햇빛이 비치는 곳이고, 여기는 늘 그늘이 곳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습하고 이끼가 많고. 그렇죠. 우리가 숲에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 저쪽에서 봤을 따라비 오름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맞아요. 따라비 오름은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뭐가 햇빛도 비쳤다가 뭐 그런 풍광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푹 안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도 반팔로 갈아입었잖아.
역시 전문가시네요. 아까는 긴팔을 입었다가 여기 와서는 반팔을 입는다. 오롯이 받겠다는. 받아들이려고. 아, 이거 좀 벗어야 되나? 오, 잠깐. 산책하듯 걷고 싶은 길. 울창한 숲은 고사리가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 다양한 고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고사리인가요? 고사리는 원래 요만큼씩 하는 거 아닌가? 먹는 고사리? 이거는요? 이건 무슨 고사리? 이거 나도 희초미라는 건데 먹지 못하죠. 먹지는 못하고. 고사리가 있는데 우리는 양치식물이라 그러죠. 그죠. 퀴즈입니다. 양치식물 왜 양치라 했을까? 양치식물. 뭔가 한자를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넌센스 퀴즈처럼 간단히. 양치? 오, 양치 맞아요. 정말? 오, 이야, 대단하셔. 이걸로 양치를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게 아니고 양의 이빨. 양의 이빨 같다. 보세요. 양의 이빨처럼 이게 다도하게 잘 났잖아요. 그래서 양치식물이라 그러고, 요거는 나도 희첨인데, 요거는 요첩 뒤에 보면 포송포송하는 이제 방울방울 이렇게 점점이 보이죠? 네네네. 이게 뭐예요? 씨? 오, 맞아요. 씨. 포자. 와, 역시. 유식한 말 나왔어요. 네. 포자낭들이 이제 좀 더 가을이 익어지면 빗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번식이 쫙 되는 거예요. 고사리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네. 매일 먹기만 했는데. 그죠? 고사리가 나물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죠. 고사리 육개장도 하고. 무심히 걷던 길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주변이 달리 보입니다. 박쥐처럼 생기죠, 박쥐. 걷구리 오름에서 만난 가을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 어디 또 오름 가자고. 나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5군데는 갑시다. 아이, 그만 가게. 이제 밥 먹으러 가게. 밥? 아, 핏돈치드로 배분 뒤. 뭐 고기? 생선도. 생선? 뭐 국, 반찬 엄청. 야채까지. 오케이. 가자. 오케이.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오름 다니는 분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네요. 정식집답게 푸짐한데요. 두루치기와 생선구이, 삼색 비빔나물까지 가을 정식 한 상이 맛이 있게 차려졌습니다. 우리 오름 해설사분이 추천해준 정말 단골이라고 합니다. 야, 찐 맛집.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구수한 기름이 쫙쫙 나오는데 이게 짭짤하면서 이 짭짤함이 짠 그게 아니야. 달아. 아, 지금 너무 허기져서 흥분했어. 지금 방송을 잊게 돼. 먹을게요. 좌선생 너무 허기졌나봐요. 오름도 2개나 올랐으니 얼마나 고팠을까요? 아유, 우리 해설사 삼촌님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가을에는 이렇게 오름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름. 이제 앞으로 억새밭이 쫙 깔려집니다. 여러분, 제주의 오름으로 오세요.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 이 가을 오름 같이 오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늘 날씨 어떠십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양양 남대천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느냐? 오늘 양양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 양양의 생기와 활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강원도 양양군에선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에 5일장이 열립니다. 날씨 좋은 주말에 열린 양양 전통시장에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와, 진짜 너무 기분이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지금. 와,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맛보시고 가세요.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5,000원 10,000원씩이에요. 저희가 설탕 없이 만들어 되게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오, 진짜요? 장날에는 확실히 좀 되게 판매량이 다르죠. 주말장이다 보니까 오늘이 좀 판매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사람 많은 거 맞죠? 네, 오늘이 이제 지금 명절 세고 나서 오늘 제일 많이 났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비 오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장난 아니죠?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기분 어떠세요? 여기 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장사도 되고 또 이것도 새 물건 나오니까 기분도 더 좋고 그래요. 우와. 우와. 와, 끝내준다. 와, 가마솥에 튀기고 있어요. 가마솥에. 요즘 통닭 2만 원 시대에 한 마리 막 7,500원. 와. 와, 진짜 사람 많아, 진짜. 저기 지금 카메라 안 보이겠지만 저 끝까지 사람이. 와. 이 지금 장날이잖아요. 여기 시장 말고 또 시장 안에 다른 또 핫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새로운 공간. 양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나눔 곳간이라는 이름의 친환경 마켓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과 여러 가지 공예품은 물론 다양한 체험들이 기다리는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왔으면 먹어야죠 또.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절묘하게 닭강정이 있습니다. 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 보통 닭강정보다 좀 더 부드러운데요? 예, 저희 좀 반죽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능이버섯을 이용한 반죽을 했어요. 여기 국물 맛 보시면 지금 능이가 자연산 제철이라. 와, 닭보다 비싼 능이버섯. 조금 더 신선하고 건강한 닭강정을 만들자 생각을 해보니 요 버섯을 끓인 육수를 사용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능이백숙 맛나. 아, 빵? 양양빵? 양양빵이 서핑보드 모양의 햇볕 때문에 저희가 뒤로 뺐는데 양양빵 서핑 양양의 서핑 와. 담았습니다. 서핑보드.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 뒤에 이 물결 같은 건 뭐예요? 그 파도 양양의 파도를 표현을 해봤어요. 아. 잠깐, 이건 또 다른 거네요? 네. 우와. 오. 우와. 양양하면은 또 요즘 핫한 이슈로 서핑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서핑하면은 양양, 그래서 서핑보드 모양으로 해서 디저트, 커피와 함께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양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곳이 양양의 중심인가요? 저희가 친환경 마켓 나눔 곳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싸전이고요. 중심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말이랑 전통시장 5일장이 겹치는 주말장이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터와는 사뭇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이곳은 소개하자면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싸전 혹은 쌀전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쌀을 비롯한 곡식을 거래를 하는 장이 굉장히 크게 섰던 곳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쇠퇴하면서 주차장으로,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닌데 이제 주민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좀 쇠퇴한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남문리 예비 사업으로 이 싸전에서 마켓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또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체험일까요? 저희는 강원도 동해 바닷가에서 수거한 바다 유리 가지고 석고 방향제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수업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유니크한 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는 체험 중에 하나.
박수. 양양에 거주하십니까? 네, 양양에 살고요. 이제 서울에서 작년에 귀촌해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곳은 어떻게 오셨는지. 저희 그 양양 소식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왔고 저희 지인이 여기 지인분이 고구마 여기서 하고 계셔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직접 참여해 보셨는데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농산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보는 것 정도로 일단은 만족을 하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뭐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여를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체험 부스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음악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음악, 네. 체험. 네. 있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 부모님들이 올 수 있게 센터와 양양군청에서 보고 계시니까 바로 개선사항 들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양양 5일장, 그리고 그 안에서 열리는 나눔 곡간까지 양양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사랑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